자, 반갑습니다. 7월 9일 오늘은 이제 크보가 돌아온 날이죠. 예, 화요일 첫 일본 야구, KBO 리그, 한국 야구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경기는 요코하마 대 주니치. 지난 일요일 날 충격적이었죠, 그죠? 예, 제가 지난주에 일본 야구 올킬을 4번 실패했는데 전부 다 한플락이었고 그 방점을 찍어줬던 경기였죠, 일요일날. 예, 충격적인 역전패. 이길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어, 그지? 방망이를 쳐서 점수를 더 날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,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기가 또 볼질 시작해버리고 마지막에 우땅도 나올 수 있었는데 엄한 데도 던져버리고, 그죠? 예. 그래도 방망이는 좀 꾸준한 편이긴 한데 일요일날 경기가 좀 그래도 요코하마한테는 좀 충격이 좀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주니치 최근 3경기 연속 2득점 성공하면서 히라시마전 이제 수입승에 성공을 했습니다. 예, 주니치 기준으로 이제 방망이가 좀 괜찮았던 편이긴 한데 그래봐야 2점이긴 하죠. 예, 주니치가 뭐 방망이를 잘 쳐봐야. 자, 오늘은 이시다 유타로가 이제 선발을 나오고요. 그런 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. 어, 잠깐만. 그거를 귓말로 줘야 돼. 자, 아무튼 이시다 유타로 이 선수 이제 올해 데뷔한 신인 선수예요. 근데 3경기밖에 등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샘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예, 신인 3경기 등판했고 3승이라는 이제 좋은 성적을 좀 찍어주고 있기는 합니다. 소뱅전 5이닝 1실점, 그리고 세이브 원정 가가지고 완봉을 한번 기록을 했고요. 예, 그리고 야쿠르트 상대 5이닝 2실점. 나름 이 선수 볼 던지는 걸 보면은 볼이 좋아. 볼삼비도 괜찮고, 약간 이제 공을 요렇게 던지다 보니까 공이 좀 싱킹 무브도 있고, 확실히 좋은 걸 가지고 있어. 근데 경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를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거는 좀 성급한 일반화에 좀 오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요. 일단 홈에서의 2경기 5이닝 피칭, 이닝 히팅이 조금 아쉬웠고,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은 이닝 히팅이 좀 아쉬울 수 있죠. 세이브전은 좀 긁히면서 뭐 완봉도 하기는 했지만, 음, 역시 이제 뭐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도 이제 불펜의 불안감들이 다시 한번 드러났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시다 요타로 이 선수가 이닝팀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주니치가 이렇게 방망이 흐름이 좋은 팀은 아니지만 방망이가 좋은 팀은 아니지만 최근에 방망이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뭐 무실점 피칭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, 오가사와라 신노스케 작년에는 3점대 좀 평범한 투수였는데 올해 뭐 1점대를 찍어주면서 인상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. 최근 2경기 7이닝 무실점, 6.2이닝 1실점 좀 안정적인 피칭을 좀 해주고 있고요. 삼진 능력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선수 장점이 피홈런 억제, 그리고 피안타율, 볼넷 비율, 삼진만 제외하면은 그래도 세부적인 기록들도 이제 쏘쏘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올 시즌 요코하마 2번 만나가지고 원정에서 7이닝 1실점, 홈에서는 6이닝 2실점 1자책. 나름 요코하마 전에도 잘 던졌다. 역대 요코하마 전을 보더라도 본인 성적하고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상대 전적은 5승 6승 5패로 요코하마가 이제 근소 우위 정도 가져가고 있고요. 이 경기가 저는 나름대로 주니치 입장에서도 좀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. 그죠? 이게 배당이 1.51 배당을 받았거든요. 요코하마가. 아무래도 요코가 요즘 뭐 방망이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뭐 정배를 받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은, 신인 선수 그리고 3경기밖에 안 던진 이시다 유타로가 선발이 나오는데 1.51 배당을 줬다. 이 부분은 좀 확실히 요거는 그 요코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좀 메리트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주니치 역배 사이드를 한번 보고 싶어요. 예, 오가사와라 역시 올해 좀 꽤나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한 그런 선발이고, 요코하마가 방망이가 좀 꾸준히 좋지만은 주말에 나름 아쉬웠던 부분들, 그리고 득점권에서 아쉬운 부분들 좀 있고, 오가사와라가 피홈런 억제에도 또 장점이 좀 있는 선수고, 그래서 이 경기는 역배를 한번 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. 주니치 역풀 6.5 기준치에는 언더. 예, 요게 언더가 조금 위험한 시나리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시다 유타로 이 선수가 아직은 좀 젊은 선수라서 뭐 확 터질 수도 있어요. 그죠? 아직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워. 예, 그런 거 좀 있고 이닝 팅이 약간 좀 아쉽다는 거. 그래서 요코하마 불펜 이런 쪽에서 좀 리스크가 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긴 합니다. 근데 기준점이 6.5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는 언더를 한번 봐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삭선이 어서 오고, 다음은 한신대 이학구.
오늘 그 정배배당이 동배로 나왔어요. 정배배당이 동배로 나오고 둘 다 이제 언더도 동배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동배 나온 경기들은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되죠, 그죠? 예. 두 경기 중에 한 경기 터지는 경기들이 한 번씩 꼭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래도 좀 생각은 좀 해야 된다. 자, 사이키로토 대 요시무라 코시로. 일단 한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히로시마 요코하마 상대로 이제 위닝을 기록을 했습니다. 예, 그리고 일요일 날 뭐 극적인 대역전극을 거두기도 했고, 방망이도 이제 꽤나 좀 잘 맞고 있다 보니까 승률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좀 보여져요. 그리고 야쿠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하고 요미우리 만나가지고 1승 5패. 씁쓸하죠, 그죠? 예, 방망이가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, 근데 또 주말은 좀 나름 이해가 돼. 그지? 주말에 이제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투수들이 경기 뭐 1회, 2회에 너무 털려버리니까 아무래도 타자들 입장에서는 추격 의지가 조금 꺾이고 그런 거는 좀 감안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박마이가 완전히 죽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좀 성급할 수 있다 정도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뭐 사이키 히로토, 네, 뭐 말이 필요 없는 선수죠. 8승 2패, 1.11 리그 에이스. 뭐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선수인데 이 선수 역대로 보면은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역대로 보면 야쿠르트한테만큼은 유독 좀 고전했어요. 올 시즌 3경기 등판해가지고 3.71 좋지 않죠. 이 선수 최근 3년간 다 1점대 찍고 있는 선수인데 그리고 2경기 쿼스 정도 찍었지만은 사이키로토 이름값을 생각하면은 그냥 존나 못 던진 거죠. 예. 뭐 6이닝 2실점, 3실점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이키로토가 최근 야쿠르트가 이제 타격감이 좀 식은감이 있고, 그리고 이제 오늘 산타나가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산타나가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역시 뭐 어느 정도 좀 좋은 피칭을 좀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야쿠르트전은 유난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있다. 근데 꼭 누가 빠졌다 그러면 그 경기, 빠진 팀이 이기더라. 올 시즌 3번 나왔는데 3.7이니까 안 좋긴 안 좋죠, 그죠? 최근 3년간 ERA가 1점 초중반대 선수니까. 요시무라 코시로 이 선수의 특징이 딱 있죠. 이 선수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홈에서는 좀 부진하고 야쿠 선발이니까 원정에서는 잘 던지는 선수입니다. 근데 최근 3번의 원정에서 좀 좋지가 않았어요. 소뱅 원정에서 6이닝 4실점, 요미우리 원정에서 7.1이닝 무실점 승투, 요코하마 원정에서 4이닝 6실점. 소뱅 원정하고 요코하마 원정에서 좀 좋지가 않았는데 그 두 팀이 요즘 뭐 방망이 타격감이 워낙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좀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실점이 너무 많긴 하죠. 4실점, 6실점이면. 네. 아무튼 최근 폼은 조금 좀 아쉽다 정도만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선수 특징이 역대 한신 원정에서 굉장히 잘했습니다. 작년하고 이제 올해 총 3번 등판해가지고 ERA가 0.54, 2승으로 이제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찍었었고, 물론 이제 최근에 한신이 방망이가 좋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은 좀 거르고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. 당연히 사이키로토가 훨씬 나은 선발입니다, 그죠? 훨씬 나은 선발인데 요시무라 코시로 이 선수가 이제 원정에서는 나름 잘 던지고 특히 한신전에서는 굉장히 강했거든요. 그리고 박마이가 이제 한신도 요즘 괜찮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기는 한데 박마이로 봤을 때는 야쿠르트가 좀 근소위. 그래서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이 있고, 근데 역시나 이 경기도 배당을 너무 좀 재미없게 받았어요, 그죠? 한신이 1.51을 받았는데 좀 그래. 오늘 일본 야구가 크보식 배당을 줘버렸어. 이 경기도 1.5까지 줄 경기인가? 요시무라 코시로가 그렇게 만만돌인가? 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아니죠, 역시. 근데 지금은 이제 한신 쪽으로 좀 몰리고 배당이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하네요. 그래서 오늘 뭐 일단 어쨌든 야쿠르트 빠따 중심이 산타나가 좀 못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신 사이드를 좀 봐야 될 경기긴 한데 이걸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는 조금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한신 저는 5.5 기준치에는 언더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배당을 좀 서운하게 줬어. 그죠? 네, 히로 대 요미. 히로 같은 경우에는 방망이가 지금 너무 죽어있죠. 그죠? 한시인과 주니치 만나가지고 1승 5패로 방망이가 좀 주니치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, 실제로 뭐 주니치한테도 뭐 패배를 했죠. 지난주에 이제 한신전 불펜 공략해가지고 7점 얻어냈던 게 유일하게 나름대로 득점을 가져갔던 한 경기였고요. 히로가 방망이가 좀 언제 안 좋은데, 근데 얘네가 홈에 돌아오면 좀 치거든. 홈이 조금 투수구장이란 말이야. 근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편한지 어쩐지 홈에 돌아오면은 그래도 경기력이 괜찮아. 홈 승률도 괜찮은 팀이고 이제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야 되겠지 오늘은.
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좋죠, 그죠? 주니치 야쿠 상대 4승 1패. 진구구장에서 친 거를 좀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타격감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, 그죠? 야쿠르트를 뭐 탈탈 털어먹으면서 분위기를 제대로 올리고 있는 요미우리입니다.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좀 불안했는데 최근에 이제 오타 타이세이가 돌아오면서 마무리 좀 완전체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선발들의 맞대결이죠. 모리스타. 올 시즌 6승 3패 1.41로 너무 잘 던지고 있고, 세이브전 5이닝 5실점 한 경기 제외하면은 다 그냥 존나 잘 던지고 있습니다. 다 뭐, 콜스 이상, 콜스 풀 이상, 너무 잘 던지고 있고, 11경기 76.1이닝 동안 피홈런도 하나밖에 맞질 않았어요.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, 아무래도 이제 요미우리가 요즘 빠따가 좋다고는 하지만, 홈런을 못 치게 되면 그래도 나름 답답한 방망이라는 건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피홈런이 올 시즌 하나밖에 없다. 세부 스탯들도 아주 준수하게 나오고, 그리고 이 선수가 또 홈에서 강점도 굉장히 큽니다. 올 시즌 7경기에서 5승 1패로 0.69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역대 요미를 상대로 상당히 좀 강했다. 역대 10경기를 좀 끊어보면 7승 무패 2.60으로 역시 오늘도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. 역대 홈에서는 요미리 상대 6경기 4승 1패 1.83으로 역시 좋았다. 리스크는 최근에 요미가 타격 흐름이 좋다. 뭐 요 정도일 것 같아요. 근데 역시 모리스타 기대치가 상당히 높죠. 야마자키 이오리 ERA만 놓고 보면은 이오리도 이렇게 뭐 빠지지 않습니다. 모리스타하고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. 올 시즌 6승 2패 ERA 1.61로 상당히 잘 던지고 있고요. 확실히 뭐 모리스타에 비해서는 볼넷 비율이나 피안타 비율, 피홈런 등 조금씩 좀 부족하기는 부족해요.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인다.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올 시즌 히로시마는 처음 만나고요. 역대 히로시마 원정 3번 등판해가지고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. 근데 이 선수가 작년 재작년 성적이 좀 별로인 선수기 때문에 뭐 옛날 성적을 그렇게 참고하기는 좀 어려운데, 어쨌든 히로시마 원정에서 조금 좀 고생하긴 했다 정도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상대 전적은 5승 2무 5패로 좀 박빙이고, 홈에서는 4승 2무로 히로시마가 아직까지 뭐 패배가 없고,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로시마가 최근에 방망이가 너무 좋지 않은데, 히로시마가 홈에 들어오면은 그래도 조금 좀 방망이를 좀 치기는 쳐요. 상대적으로 보면은 올 시즌 홈에서 경기당 득점이 3.21점, 원정에서는 2.50으로 득점 차이가 꽤나 좀 나는 편이고, 그리고 오늘 확실히 선발에서는 모리스타가 조금 좀 나은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저는 한번 역배를 좀 봐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. 히로 역풀 저는 뭐 1도 고려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. 야구식 무승부죠, 1. 그리고 4.5 기준치에는 언더. 럭키님 제가 보내드렸나? 자, 그래서 오늘 아마 뭐 화요일 경기고, 그리고 선발들이 좀 좋기 때문에 아마 언더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높은 확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오늘 일본 야구가 전체적으로 똥배 경기가 너무 많아요. 똥배 경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날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. 일단은 역배를 좀 잡을 생각을 해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오늘 언오버를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, 오늘 화요일이니까 언더사이드를 좀 보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네요. 다음은 세이브 대 니오넴. 세이브가 요즘에 좀 분위기가 좀 괜찮았는데, 뭐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바로 때 만나가지고 세 경기를 다 내줬죠. 분위기를 좀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망이가 어느 정도 맞고 있다는 거는 좀 고무적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니오넴은 지난주 1승밖에 못했죠. 지바 오릭스 만나가지고 불펜의 불안감, 그리고 본인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방망이도 썩 좋지 않았던 한 주였습니다. 유타로 와타나베 이 선수가 한 4, 5옵션 선발들 라인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야. 보다 아카시보단 낫고, 제가 한 4, 5옵션 선발들을 얘기할 때 항상 제가 참고로 드는 게 이제 아두아 마코토잖아요. 그 정도 느낌으로 보면 돼, 이 친구. 그 정도 느낌으로 좀 보면 되고, 아두아 마코토보다 조금 좀 아쉽긴 한데, 그래도 뭐 나름 1인분 해주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올 시즌 1승 2패, ERA 3.03. 니오넴 경기 운영 똥, 그치. 확실히 감독의 경기 운영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, 특히 불펜 운영, 그죠? 특히 불펜 운영이 너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. 그 아저씨가 관종이라 가지고
유타로 와타나베 이 선수가 나름 뭐 적당한 이닝 히팅, 뭐 실점 비율도 뭐 쏘쏘 합니다. 직전 경기가 니오넴전이었고요. 5.1이닝 무실점 기록하면서 승리 투수가 된 바가 있고 역대 니오넴 상대 3경기 등판 2승 0.53으로 나름 니오넴한테 좀 장점을 좀 보여왔던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야마자키 사치야. 최근, 이 선수가 최근에 좀 부진해요. 그죠? 실점 비율이 상당히 좀 올라가 있고, 최근 세 경기, 이제 홈이라는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에스콘이 아무래도 타자 고정에 좀 가까운 구장이다 보니까, 홈에서 최근 세 경기 좀 좋지 않았다. 이 선수가 올 시즌 원정에서는 6경기 3승 1.79로 상당히 잘 던지고 있고, 올 시즌 세이브전 2경기 등판해가지고, 모두 1실점. 완투승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. 이 선수가 최근에 좀 부진하다 보니까 휴식을 좀 충분히 좀 부여를 해줬어요. 그래서 오늘 정도는 그래도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세이브전에 이제 워낙 또 강점을 좀 보였던 선수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양팀 상대 전적은 4승 1무 4패로 이제 호각세고 시즌 초중반의 어떤 분위기는 아무래도 세이브가 너무 이제 경기력이 좋지 않고 니오넴은 또 좋았잖아요 흐름이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세이브가 니오넴 만나면 어느 정도 잘 싸워줬다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니오넴이 오늘 연패 탈출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오늘 경기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합니다. 그죠? 유타로 와타나베 이 선수가 나름 1인분 해준 선수긴 하지만 휴식을 부여받고 온 야마자키 사치아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있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선발이 좀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니오넴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니오넴 승마 5.5 기준치는 언더. 그리고 이제 니오넴이 이제 하루 쉬고 왔잖아, 그지? 얘네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불펜인데 하루 쉬고 오면 그래도 일단 조금 좀 나아질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우리가 예상이니까. 자, 다음 경기는 지바 대 라쿠. 골 때린 놈들 뭐였지 이거? 요즘 지바가 일본 야구에서 제일 잘하죠, 그죠? NPB에서 제일 잘하는 팀 하나 꼽아봐라 그러면 지바. 요즘에 요미도 좀 잘하죠, 요미. 지바가 지금 제일 잘해. 5승 1패 지난주 니오넴 세이브 만나가지고. 라쿠텐은 이제 소백 원정 가가지고 그래도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한번 끊었죠. 타격감도 워낙 안 좋고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교류전 이후에 좀 폼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소백 원정 가가지고 분위기 전환을 좀 하고 왔다. 벤츠 최근 2경기 연속 부진입니다. 소프트뱅크 원정 7이닝 5실점, 니오넴 원정 5이닝 4실점, 2경기 합쳐서 피홈런 3방. 일단 소뱅 원정하고 니오넴 원정은 조금 난이도가 좀 높은 원정들이긴 해요. 그죠? 타자구장이기도 하고, 워낙 방망이가 좋은 팀들이기도 하고,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2경기 3피 홈런하고 이제 9실점은 확실히 좀 안 좋게 좀 느껴지기는 해요. 그죠? 안 좋게 느껴지기는 하고. 역대 라쿠텐은 이제 2번은 좋지 않았고 최근 3경기는 좋습니다. 벤츠가 아무래도 올해는 좀 달라진 선수가 됐기 때문에 올해 성적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올해 라쿠텐 상대로 2경기는 12이닝 무실점으로 상당히 좋았다. 벤츠가 좀 폼이 떨어지는 건지 아닌 건지 좀 명확하진 않은데 2경기 그 내용들을 조금 뜯어보면은 피안타율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. 근데 결국엔 이제 홈런이 문제가 됐던 거야, 홈런이. 홈런이 좀 문제가 됐고, 근데 이 친구가 올 시즌 홈도 이제 홈런 엄청 많이 나오는 구장이잖아요. 근데 홈에서 피홈런이 하나밖에 없다. 그게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요소긴 해요. 다음은 우치세이류. 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, 이 선수. 연구 대상이라고. 한 번씩 잘 던지는 경기가 있는데 왜 잘 던지는지 모르겠다고. 이 선수 나름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 던지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하다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. 뭐 나름 중간중간 한 번씩 잘 던지는 경기도 있지만 또 터질 때는 또 시원하게 터지기도 하고요. 그 좋은 구위를 가지고도 삼진 비율을 보면 진짜 뭐 처참한 수준이기는 합니다. 최근 2경기 좀 부진했는데 그 경기 중 한 경기가 지바 원정이었습니다. 그죠? 가장 최근 경기였죠. 6이닝 5실점으로 이제 크게 한번 흔들렸고 이 선수가 이제 뭐 한 번씩 뜬금호투가 좀 나오긴 해가지고 좀 종잡기 어려운 투수인 거는 분명한데
그래도 확실히 피칭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너무 불안해요. 그죠? 삼진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간단해. 인플레이 타구가 많고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. 저 정도 구위를 가지고 난 삼진을 그렇게밖에 못 잡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기는 해. 직전 경기는 지바 상대 이제 털리긴 했는데 올 시즌 그 앞에 두 경기를 보면은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, 7이닝 1실점 승투, 그리고 홈에서는 7.1이닝 2실점으로 승투. 두 번은 또 승투를 먹었어, 그지? 지 맘대로 하는 놈입니다, 이놈은.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지바 방망이가 좀 좋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뭐 나름 좀 고전할 거라고 보는 게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예상이겠죠. 예. 어쨌든 이제 벤츠가 기본빵을 해주면은 역시 이제 뭐 지바 롯데가 우위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로 좀 보입니다. 그래서 최근 두 경기에 벤츠가 이제 왜 안 좋았는지를 보면은 역시 피홈런이에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피안타를 많이 맞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. 근데 이제 조조마리다 보니까 피홈런이 좀 걱정이긴 걱정인데 올 시즌 조조마린에서 피홈런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점이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볼 만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역시 선발에서의 기대치 차이, 방망에서 기대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바 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. 지바 승마 6.5 기준치에는 오바. 자, 다음은 오릭스 소뱅. 자,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투타 밸런스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죠? 예, 방망이도 나름 뭐 어느 정도 꾸준하게 치고 있고, 이 팀의 문제 중에 하나가 역시 불펜인데, 불펜도 조금씩 조금씩 좀 좋아지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. 그죠? 예, 물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쉬는 날이 좀 많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도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, 어, 소프트뱅크는 요즘 경기력이 엄청 안 좋아. 그지? 엄청 안 좋은데, 그래도 나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긴 연패는 안 간다는 거. 역시 이게 뭐, 강팀이겠죠. 그죠? 이게? 요즘 경기력이 진짜 최악으로 안 좋은데, 그래도 연패는 안 간다는 거. 일요일 날, 그래도 기분 좋게 역전승을 가져갔다는 거. 자, 타지마 다이키. 퐁당퐁당 좀 부진하고 있고 올 시즌 좀 안 좋아요 이 선수. ERA가 4.11로 영 좀 폼을 좀 못 찾고 있는 선수고 제구가 좀 많이 흔들려 경기하는 걸 보면은. 그래도 홈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낫긴 하다. 2.78로 나름대로 홈에서는 좀 그나마 2.78이 뭐 엄청 잘 던진다는 건 아닌데 올 시즌 소뱅은 딱 한 번 만나가지고 홈에서 5이닝 1실점 1피홈런으로 나름 뭐 쏘쏘했습니다. 예. 최근에 일단 소뱅이 좀 방망이가 썩 좋지가 않죠. 네, 썩 좋지가 않고 최근 방망이가 안 좋은 구간들을 보면은 전부 이제 자완이었어 자완. 자완이었는데 이 친구도 이제 자완이죠.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타지마 다이키가 안 좋은데 소뱅의 최근 소뱅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해주지 않을까. 뭐 무실점 꽝 이렇게 막아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던져주지 않을까 예상은 좀 해보죠. 자, 아리아라 코에이 올 시즌 뭐 잘 던지죠. 이 선수 뭐 이 선수도 별로 그렇게 흠잡을 게 없어. 물론 이제 뭐 리그 에이스급의 선수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2점대 초반 뭐 꾸준하고 이 선수 단점 중에 하나가 원정에서 조금 안 좋은데 특히 원정 야외구장 가면은 좀 고생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. 예.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돔이잖아, 돔. 교세라 돔이기 때문에 오늘 그 단점이 조금은 좀 상쇄될 가능성이 좀 있고 최근 2년간 오릭스 상대로 7경기 등판 5승 3패 2점대 초반 그리고 원정에서는 1점대 중반 그러니까 이 교세라 돔에서는 잘 던져왔다 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나름 좀 기대치가 있는 선발이기도 하고 상대 전적 3승 1무 6패로 역시 이제 소뱅이 좀 우위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. 양팀 분위기가 좀 상반대에 있어서 좀 선택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소뱅이 일요일 날 기분 좋게 역전승으로 연패를 한번 끊어냈다는 거에 좀 그래도 기대를 좀 걸어보고 싶고 타지마 다이키가 자완이긴 하지만 이 선수가 최근 폼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타지마 다이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략을 좀 해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는 거고 아리아라 코에이가 돔에서는 그래도 잘 던진다 잘 던진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승마 5.5 기준치에는 언더.
자, 이렇게 일본 야구 6경기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.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시고.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, 오늘 정배 사이드로 볼만한 팀들의 경기가 너무 똥배를 받았어요. 예, 경기 리스크 대비 배당이 너무 재미가 없어. 그래서 이런 날은, 그래도 좀 안전해 보이는, 뭐, 정배 사이드 경기 한두 개 고르고, 또는 이제 언더 접근, 또는 이제 뭐, 역배 한 경기 잡고, 요런 게 오늘 좀 전략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. 정배 사이드 보이는 경기가 이거 뭐 거의 크보식 배당을 줘버려가지고 히로 니혼? 히로 니혼? 일단은 히로 요미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발은 그래도 모리시타가 저는 좀 낫다고 봐요. 그죠? 근데 양 팀이 이제 빠따가 걱정인데 히로시마가 워낙 빠따가 죽어 있으니까. 예, 근데 히로가 그래도 홈에서는 조금 치거든요. 예, 홈에서는 조금 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기대를 좀 걸어보고 싶고, 예, 아마 뭐 거의 PK 느낌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. 일단 선발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. 예, 그래서 저는 근데 뭐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모리시타가 요미리 상대 뭐 워낙 잘 던지기도 했고. 음, 그치. 근데 요미우리 이제 박마이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살짝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, 모리스타가 이제 워낙 오래 잘 던지고, 요미우리 상대도 너무 잘 던지고. 둘 다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. 예,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. 예, 히로 역이나 4점 언더. 선발들이 좋아가지고, 요미우리 방망이가 어느 번은 좀 결정하지 않을까. 요미우리가 이제 방망이가 워낙 좋은데 약간 거르고 봐야 되는 부분은 그런 거는 있죠. 진구구장에서 친 거라서 그지. 진구구장에서. 그리고 이제 선발들을 개운하게 털었기 때문에 불펜들도 상대적으로 좀 약한 선발들을 만났고 해서 그런 거는 조금 좀 걷어내고 좀 보기는 해야 된다. 근데 뭐 선발들이 둘 다 뭐 1점대 투수니까 그리고 히로가 이제 방망이가 좋지 않고 하니까 4.5면은 언더도 저는 괜찮은 선택지가 아닌가. 또 화요일이라고 하면은 뭐 니오넨 같은 경우에는 야마자키 사치아한테 뭐 기대를 좀 걸어보는 거죠, 그죠? 예, 야마자키 사치아가 최근에 조금 좀 폼이 좀 좋지 않은데 원정에서 잘 던지는 선수고 또 이제 안 좋다 보니까 휴식을 좀 부여받았거든요. 예, 그리고 또 뭐 니오넴전 상대 전적도 너무 좋아요. 올 시즌 뭐 둘 다 완투를 했으니까. 보통 이제 이렇게 연패를 타고 있는 팀들은 그래도 팀에 이제 에이스급 선수들이 꽝 한번 잘 던져줘야 그 안 좋은 흐름을 한번 끊잖아요. 세이브가 이제 그 스미다 치히로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야마자키 사치한테 그런 모습을 오늘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래도 한 열흘 정도 휴식 받고 오면은 투수들이 조금 좀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기대를 해보는 거지. 자, 추가 질문 없으실까요? 예, 오늘 배당들이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. 예, 아무튼, 뭐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오늘 금액은 조금 낮추세요, 형들. 예, 금액은 조금 낮추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, 또 화요일이기도 하고, 배당 이슈도 좀 있고, 보통 제가 금액을 올리는 걸 추천드리는 거는 수요일이나 토요일, 일요일, 그죠? 맥키는 방출? 헐.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. 지금 이제 좀 삼성이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움직였나 보구나. 맥키넌 이제 그 흐름상 타격감이 좀 올라올 타이밍이 한번 되기는 됐는데, 또뭐 올스타전 거 가지고 홈런도 쳤고, 그러니까 삼성이 진짜 뭐 딱 그거를 했네요. 예. 탐슨? 진짜? 야, 씨. 야, 용단을 내렸네. 근데 이게 그 타이밍이 타격감 올라올 타이밍이 진짜 되긴 됐다고 보긴 하는데 삼성이 이제 좀 요즘 분위기가 안 좋고 좀 급하니까 용단을 한번 내린 것 같기는 하네요. 예. 트타미 걔잖아. 그 농구 선수 동생인가 형인가? 그치? 어 동생인가 형인가 그지? 자 그러니까 동생이죠 동생. 아무튼 형제잖아 그지? 탐슨. 그니까 탐슨이 올해 농구는 좀 잘 못했잖아 그지?
나도 NBA 관심 있어가지고 잠깐 보는데 걔가 팀 다 말아먹던데 시즌 중반에 보니까. 어. 박진만 인터뷰가 골 때림 올스타전 홈런이 마지막 홈런. 그러니까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그지.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모든 선수들이 그래. 좋고 안 좋고가 있고 이제 나는 조만간 맥키넌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살금살금 하고 있었거든. 결국에 삼성의 분위기를 견인하려면은 그 친구가 타격감이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뭐 올스타전 홈런도 치고 그러니까 좀 후반기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살살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래. 딱 버닝할 타이밍이 왔거든 지금. 근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 마음이 급하니까 그리고 그 선수가 장타력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점 때문에 용단을 좀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. 근데 성적이 진짜 안 좋긴 해. 최근에 좀 많이 봐가지고 우루크 100 초반밖에 안 될 거야. 어. 근데 그 친구가 그 스윙 타입을 보면은 공을 너무 뒤에다 놓고 치기 때문에 확실히 홈런 이런 거에 대한 좀 단점이 좀 느껴지긴 하지. 음. 뒤에다 놓고 치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컨택트 비율이나 볼삼비나 이런 건 좋을 수 있는데 장타력 쪽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어가지고. 근데 그 친구가 뭐 좋을 때는 출루율은 엄청 좋았잖아, 그지? 근데 삼성이 기대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긴 하니까. 아무튼 삼성이 진짜 뭐 용단을 빠르게 좀 내린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, 그죠? 야, 씨.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좀 궁금하긴 하네. 그치, 확실히 뭐 좀 홈런이 좀 아쉽긴 해. 라팍을 홈으로 쓰는데 용타한테는 그래도 홈런을 좀 기대를 하는데. 그렇구만, 그렇구만. 그니까 근데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, 그지? 버닝 타이밍이 오긴 왔을 텐데. 근데 이런 얘기하면 삼성형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. 매일 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. 근데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 올라올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나는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는데 올해 지찬이가 홈런 3개 아닌가? 올해 지찬이가 홈런 2개인가 3개 아니야? 그러게. 요번에 올스타전에 그 뭐야 올스타전에 보니까 사인회 하는데 맥키넌한테 사인 받는 사람이 없는 거야. 근데 참 안 됐더라고. 좀 그 모습이 좀 씁쓸해 보였는데 비도 추적추적 오는 데다가 아무튼 뭐 프로는 냉정한 거니까 못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빠이빠이 해야지. 자, 크보 날씨 한번 보고 여러분들 브리핑 해야 되는 경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서울도 예보가 약간 좀 애매해지긴 했네. 예보가 시시각각 변하니까. 대구. 좀 애매하네. 그지? 그나마 이게 너무 제가 계속 확인을 해보는데 일기예보가 너무 계속 바뀌니까 뭐라고 대구는 우치가 낮고 나머지는 다 수도권 경기잖아요. 그죠? 수원하고 서울, 문학, 고척 요렇게인데 서울이 좀 애매하니까 그래도 잠실 경기하고 고척 경기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다. 자, KBO 리그 분석을 좀 해볼게요, 일단. 예, KBO 리그 역시 오늘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죠, 그죠? 왜 그러냐면, 올스타전 브레이크가 있었기 때문에, 뭐, 타격감 예상이 좀 힘들고, 그리고 이제 불펜들이 어느 정도 휴식을 좀 부여받았기 때문에, 이제 구위는 좀 좋아졌을 가능성, 그리고 좀 제구 쪽에는 좀 다소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. 불펜들은 아무래도 좀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지면 볼질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화요일이기도 하고 역시 KBO 리그도 마찬가지로 언더 쪽을 좀 오늘 보는 게 확률이 좀 높은 그런 싸움이 좀 되겠죠. 자, 잠실은 LG 기아 1위 팀 싸움이죠. 이거 재밌을 것 같아. 그지?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 직전에 박마이가 좀 식었죠, 그죠? 키움 상대로 좀 안 좋기도 하고 상성에서 좀 안 좋은 투수들 좀 만나가지고. 근데
그런 점이 좀 있었고, 기아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좀 타고 있었죠, 그죠? 예, 삼성 상대로 1차전을 이제 극적인 역전승으로 좀 가져오면서 안 좋았던 흐름 분위기 한번 뒤집어내면서 최근에 방망이도 좋고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. 잠실은 잘하면 좀 할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일단은 요 브리핑은 해드릴게요. 자, 케이시 켈리 최근 3경기 연속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최근 3경기 중 한 경기가 바로 기아전이었고요. 5이닝 2실점 7피안타. 피안타를 좀 많이 맞긴 했지만 경기 운영을 잘해서 실점을 좀 최소화했다. 최근에 켈리가 좀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구석이 조금 회복이 됐어요. 시즌 초중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포심 평속이 조금은 좀 올라가 있긴 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아마 최근에 좀 잘 던지는 배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들고, 아무래도 기아 방망이를 좀 상대해야 된다는 좀 부담이 있기는 한데 최근에 기아전에 5이닝 2실점 뭐 쏘쏘했고, 그리고 이 선수가 홈에서는 좀 기대치가 좀 있는 편입니다. 홈에서는 좀 기대치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나름 괜찮은 피칭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. 반대로 제임스 네일 너무 안 좋죠, 그죠? 이 선수 최근 5경기 끊어보잖아. 피홈런을 경기당 전부 두드러 맞았어. 그리고 5경기 피홈런 6방이나 두드러 맞았어. 경기 던지는 걸 보면은 커맨드가 약간 좀 불안한데, 특히 이제 스위퍼 그 슬라이더가 좀 몰리면은 좀 많이 맞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분명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긴 하고, 전반적으로 구위는 좀 살아 있는데 좀 제구가 좀 불안하다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지울 수 없더라고요.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 기간이면 그래도 좀 쉬고 왔으니까 좋아지겠지 이런 예상을 좀 할 수도 있는데, 정상 로테입니다, 두 선수 다.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들이다 보니까 뭐 휴식 그런 거 없죠. 그냥 다 정상 로테라고 보시면 됩니다. 최근 부진한 5경기 중에 유일하게 퀄스를 찍어준 경기가 바로 LG전이었습니다. LG전 6이닝 1실점 2실점으로 뭐 나름 최근 안 좋았던 5경기 중에 제일 잘 던졌던 경기. 올 시즌 첫 LG전 원정은 5이닝 4실점 2자책. 이 경기가 그거 아니었나? 그 포수 태군마마가 보내대 해가지고 멘탈 터진 그 경기? 그 경기였던 것 같은데, 이 경기가. 아무튼 내일 페이스가 좀 안 좋고, 내일 등판할 때마다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건 역시 이제 수비 실수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잠실 같은 경우에는 또 내야 바운드가 또 튀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간다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. 근데 이 경기가 어쨌든 선발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켈리가 최근 기준으로 더 나아요. 그죠? 물론 이제 우리가 타격감을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죠. 브레이크가 있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최근 타격감 기준으로 뭐 기아가 좀 낮죠. 근데 어쨌든 선발의 기대치는 내일보다 최근 기준으로는 켈리가 좀 나아. 그래서 뭐 좀 비슷비슷하다고 좀 보여지긴 해요. 방망이는 기아가 좀 낮고 이렇기 때문에. 근데 어쨌든 이 경기가 상위권 팀 경기고, 그리고 순위 싸움을 또 치열하게 하고 있는 팀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전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고요. 역시 불펜들도 어느 정도 좀 쉬고 왔기 때문에 좀 기대치가 있고 해서 요 경기는 타이트하게 경기를 할 것 같아서 저는 언더사이드를 좀 보고 싶고요. 그리고 저는 최근 선발이 그래도 켈리가 좀 낮기 때문에 저는 LG 역배 사이드를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경기. 상대 전적은 LG가 3승 6패로 좀 고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홈에서는 2승 1패로 우위를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. 홈의 켈리, 최근에 9위를 좀 회복한 켈리는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. 내일 홈런을 좀 많이 맞아, 홈런을. 그리고 잠실 수비 이슈 이런 것도 좀 있고. 그냥 다 하자, 형들. 그냥 다 해. 어차피 한 김에 목이 좀 아프긴 하지만. 어쨌든 뭐 양팀 다 경기를 놓는 운영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, 그죠? 선발이 터지는 거 아닌 이상. 그러면은 양팀 다 푹 쉰 불펜들을 좀 박아볼 그런 가능성이 좀 충분해 보여서 이 경기는 9.5 언더, 9.5 언더 상당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은 스스지 롯데 엘리아스 대 한현희. 롯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쉬었어. 그지? 롯데는 뭐 적당히 쉬는 건 좋은데 브레이크도 쉬었고 브레이크 전에도 또 비가 또 꽤나 많이 오면서 취소 경기가 많아가지고 타격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, 그죠? 브레이크 전에 타격감이 되게 좋았는데 경기를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걸리는 대목이고, 오늘은 엘리아스잖아요, 그죠? 엘리아스가 이제 좌완이기 때문에 롯데의 이 좌상바 문제
그리고 오랜 휴식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. 엘리아스가 이제 복귀해서 이제 한 경기를 던졌죠. NC 원정에서 6.2이닝 4실점. 뭐 복귀전 감안하면은 6.2이닝 4실점이면 뭐 소소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피홈런을 두 방이나 내줬다는 거는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거는 볼넷이 좀 하나도 없었다는 거. 그리고 평균 구속도 147, 뭐 충분히 구속도 어느 정도 뽑아줬다는 거. 이 정도는 좀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. 오랜 공백의 복귀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쏘쏘했다고 얘기는 좀 해주고 싶어요. 근데 이 친구가 결국에 이 친구의 올 시즌 문제도 홈런이거든요. 올 시즌 홈에서 5경기 피홈런 5방, 복귀전 피홈런 2방. 이러니까 이 문학에서의 엘리아스는 좀 리스크가 좀 올라가긴 하겠죠. 올 시즌 첫 롯데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 호투. 확실히 롯데가 자완에 좀 약점이 있고 올 시즌 초반에 만났던 거라서 근데 그때 롯데가 좀 아니긴 하죠, 그죠? 그때 롯데는 방망이를 너무 못 치는 팀이었으니까. 한현희 나름 쏘쏘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선발로 한 번씩 좀 기회를 받으면은 그 좌타라인 센팀한테는 역시 좀 고전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. 그죠? 아무래도 이제 이 선수의 문제점이 좌상바. 체인지업이 좀 약한 선수다 보니까 좌타자들이 메인 힌트들 만나면 좀 고생하긴 합니다. 상당히 좀 고생하는 부분이 있고 SSC 상대로는 올 시즌 첫 등판. 최근 2년간 상대 전적 보면은 문학에서의 성적은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. 올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거는 43이닝 투구하면서 피홈런이 2개밖에 없다는 거. 일단 문학 경기니까 이런 건 꼭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. 좀 롯데가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좀 전투력 측정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고 근데 너무 오래 쉰 만큼 방망이는 조금 아쉬울 거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예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엘리아스가 복귀 전 나름 소소했고 그리고 롯데가 좀 잘 못 치는 공이죠. 자완이기 때문에 오늘 SSG 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SSG 승, 마 10.5. 10.5 요거 언더는 약간 좀 고민되는 언더긴 한데 그래도 언더. 삼성은 우치 세이류. 삼성은 우치. 삼성 NC 경기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. 수원은 경기 할 수 있나요? 내시 한번 볼까? 못할 것 같던데. 수원은 못하겠네. 강수량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은데 비예보가 계속 있네. 수원 해야 돼 형들? 수원 못할 것 같은데 키움으로 갈까요? 자, 근데 이 경기가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 몰릴 것 같은 경기죠, 그죠? 일단 확정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좋아 보이는 만큼 또 많이 몰릴 수 있는데 좀 감안은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리엘 후라우드 대 라이언 와이스. 키움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좀 미울 것 같아요. 요즘에 이제 워낙 분위기도 좋았고, 방망이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좀 아쉬울 것 같고, 타격감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하겠죠.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에는 감독 부임 이후로 뭐 쏘쏘해 괜찮아, 그지? 그렇게 뭐 안 좋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고 한 5할 언저리에서 5할 하면 잘하는 거지 뭐. 꾸준하게 승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노시환의 3주 이탈은 너무 아프게 좀 느껴지죠, 그죠? 노시환이 있고 없고 중심 타선의 차이는 굉장히 무게감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후라도 요즘 정말 잘 던집니다, 그죠? 최근 3경기 모두 콜스 플러스를 찍어줬고요.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패배가 없이 5승. 요즘 뭐 페이스가 아주 올라와 있어. 시즌 초반에 조금 안 좋았는데 올 시즌 하나는 원정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7이닝 무실점, 승투, 2피안타. 와, 엄청 잘 던졌죠. 홈에서 이제 강점 있는 선수고 또 후라 노시환이 좀 빠진 하나기 때문에 역시 오늘도 나름 좀 괜찮은 피칭을 좀 예상해봐도 될 것 같죠. 라이언 와이스 이 선수 이제 2경기 던졌는데 KT전에 내가 던지는 걸 봤거든요. 이 친구가 이제 미국 있는 기록을 봤을 때는 문제점을 2가지 정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. 하나는 볼질 이슈가 약간 있다. 옛날 성적을 보면은 볼질이 좀 처참했던 수준이고 최근 기준으로는 그래도 볼질을 조금씩 낮추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볼질 이슈가 조금은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KT전 경기 던지는 걸 봤는데 3회까지는
공이 진짜 좋았어. 야, 이거는 못 치는 공이다. 야, 뿔이 진짜 지린다.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4회부터는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되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 선수가 최근 보면은 이제 좀 그 불펜으로 또 뛴 케이스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스태미너에 좀 이슈가 있겠다는 생각은 했거든요. 예, 근데 뭐 크보 와서 두 경기밖에 안 던지기는 했는데 뭐 4회부터 완전히 다른 투수가 돼가지고 구위가 팍 떨어지니까 확실히 좀 칠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변화구들이 이제 슬라이더 계열들의 변화구는 괜찮은데 서드 피치 쪽은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전형적인 일단은 구위형 투수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스태미너가 좀 관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두 경기뿐이라서 뭐 이렇게 확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근데 원정이 이제 첫 번째 원정입니다. 이 경기가 첫 번째 원정이 고척이라는 것도 확실히 좀 난이도가 좀 높아 보이긴 하죠. 고척 원정은 또 싫어하는 투수들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첫 원정이 고척이라는 점 역시 좀 예상이 많이 좀 어려운 두 경기밖에 안 던진 선수라서 어려운 선수긴 한데 전반적으로 구위형 투수 제구 이슈 약간 있고 이 제구 이슈 있는 선수들은 원정에서 좀 불안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점들 그리고 서드 피치 약간 아쉽 요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근데 어쨌든 그래도 외국인 투수니까 기대치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경기 모두 6이닝 피칭을 좀 해줬기 때문에 이닝 팀 기대치도 조금 올려봐도 되겠다.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선발에서는 그래도 역시 후라도의 손을 좀 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. 뭐 키움이 방망이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어요, 그죠? 브레이크로 좀 쉬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리스크는 좀 될 것 같고 그래도 이 경기는 좀 몰리고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좀 많이 되기는 하지만 키움 사이드나 9.5 기준치의 언더가 사실 너무 괜찮아 보이는 경기긴 하죠. 예. 키움 승마 그리고 9.5 기준치의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